80세 이상이면 4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증들인데요. 첫 번째 많이들 질문하세요. 건망증이 심한 분들 치매에 쉽게 걸릴까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네, 그 건망증이라는 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가끔 그래요. 깜빡깜빡하죠. 가끔. 뭐, 내 방에 비밀번호가 뭐지? 뭐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면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기억나요. 아니면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건망증은 뇌에 기억돼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빠져나올 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적인 소위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기억 장애는 좀 다릅니다. 입력이 안 돼요. 들어오는 것부터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힌트를 줘도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분이 깜빡깜빡한다. 그 깜빡깜빡하는 게 점점 빈도가 심해지는데 그 빈도가 심해질 때 곰곰이 생각해 보라든가 힌트를 줬을 때 그것이 적절히 들어오지 않다면 한번 병원에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냥 뭐 전 남자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어제 먹었던 음식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심각해지면 병원을 가면 될까요? 걱정을 하면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본인의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적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맞아요. 자녀분들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억하는데 왜 엄마는 기억 못해? 엄마 치매하냐? 이런 얘기한다고요.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치매 다시 정리합니다. 치매는요. 인지 기능이라는 게 떨어져요.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집중력, 상황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인지 능력입니다.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치매라고 해요. 그럼 인지 기능은 떨어져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은 그런 대로 잘한다. 요걸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아까 저 위에 경도인지 장애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렇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저걸 강조를 하느냐? 치매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일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저런 상태가 내가 저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물론 다 치매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을 받았어도 한 30%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억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치매 예비군이 아닐까?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뇌졸중을 알았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뇌졸중이라는 게 뭐냐면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 병변이 생기는 겁니다. 뇌가 많이 상하면 당연히 우리의 인지 기능, 운동 기능, 감정 기능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자꾸만 반복이 된다면은 당연히 안타깝게도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알츠하이머 병 치매는 혈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뭐 루이체 치매나 이런 것도 혈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급격하게 증상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치매의 악화 요인을 방지하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분들 예비군인가 의아해하시는데 술 마시고 필름이 자주 끊기는 분들이 있는데 김규남 교수님?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 물으십니까? 아마 이제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한 번씩 뭐 저도 한 번씩 이제 뭐 기억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음을 했을 때이지만, 그러니까 네. 젊으신 분들이야 뭐 어쩌다 한번 뭐 그러는 거는 이제 뭐 치매 위험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정도의 어떤 수준, 약간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소위 말해서 영어로 쓰면 블랙아웃.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전날 나 어떻게 왔지라고 기억나지 않는 이런 상태 자꾸 된다 그러면 혹시나 병이 이제 치매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위험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께서 혹시 뭐 전날 술 드시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셨다든지 다음날 왔더니 뭐 기억을 전혀 못 하시고 딴소리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상당히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알코올로 인한 인지장애에 대해서 한번 좀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계속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술이 음식이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분들은 거의 뭐 반찬을 안 드십니다. 밥도 안 드세요.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비타민 B 얘기하셨는데 B1, 티아민이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게 이제 쓰다가 뇌 것까지 다 빌려와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뇌에서 자기 먹고 살려고 한 영양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먼저 망가지는 데가 해마라는 곳입니다. 이 해마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날아가요. 그래서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에도 이렇게 기억 장애, 즉 알코올성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금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방송 해드린 적 맞아요.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이겁니다. 최근 귀도 안 들리고 입맛도 없는데 난청은 알겠는데 입맛도 이게 연관이 된 건가요, 김 교수님? 네. 이게 뭐 난청 문제는 보청기만 끼셔도 사실은 치매를 줄인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 제발 부탁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보청기 끼셔야 된다 그러시면 꼭 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뭐 맛을 보는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다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 난청도 상당히 큰 요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옛날 기억을 되살리고 또 주변의 나머지 감각들을 통합해서 앞으로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들리지 않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자원들을 과도하게 끌어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행을 하는데 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청이 이제 치매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각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미각, 후각, 시각 이런 것들은 뇌에서 바로 직접 나오는 뇌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이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치매 전 단계부터 벌써 이 후각이라든지 미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나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이 담궈주신 김치의 맛이 이상해졌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세요. 네, 이거 교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다. 잠 잘 위험하다. 주. 수면 위생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치매 원인 질환으로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요. 그 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막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쌓여져 있다면 뽑아내려는 정상적인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 정맥을 통해서 뇌 척수액을 통해서 뇌 임파관을 통해서 빠졌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임파관이 열리는 순간 이 언제냐면 잠을 잘 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빠지지만 이쪽도 더 열어서 축적된 노폐물을 빼야 되는데 그렇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이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또 치매에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밤샘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낮가방이 바뀌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그런 직업을 계속 갖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된다면 그분은 나름대로 낮 동안에 충분한 깊은 잠을 자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갖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잠을 못 자는 거 말고 저처럼 잠을 많이 자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계속 자거든요. 낮잠도 엄청 자는데 그냥 요거 미녀 아니에요? 미녀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또 이건 어떨까요? 뭐 게으른 것이 치매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게으르다고 지금 방송에서 그건 얘기하시는 아니고 거예요? 일단은 잠을 좀 저리든 주무시라고 얘기합니다. 뇌를
치매 어르신들은 뇌가 많이 작아져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뇌가 작아져 있어요. 용량이 떨어져 있죠. 그것을 막 굴립니다. 많이 피곤하겠죠.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주무십니다. 그래서 너무 깨우시지 마시고요. 근데 하루 종일 주무신다면 그것은 이제 밤잠이 혹시 잘못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밤잠이 잘못됐을 경우에 낮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이면 많이 걸리다던데 이건 어떤가요, 박 교수님? 뭐 성격이 치매를 결정하지는 않죠.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신경질적이고 막 이렇게 한다.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시 웃으시고 좋으셨던 분도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네. 즉 어떤 성격적인 차이에 의해서 치매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치매에 걸렸는데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인 분이라면 어떨까요? 더 사람들과 고립되겠죠. 고립됨으로써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신경질적이고 내성적인 것들이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하면 우리 노인 우울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더 이상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 노인성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꼭 치매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다, 낮잠을 많이 잔다 이러면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신경질적이다, 짜증을 많이 낸다, 노인 우울증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교수님 말씀에 토다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럼 막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집이 무너져도 무너져요 뭐 이런 성격이거나 상관없이 정말 치매랑 관계가 없어요. 네, MBTI하고는 상관없어요. MBTI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지만 그 역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드는 것은 뇌예요. 거기서 특히나 전두엽이라는 곳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뀝니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두엽 치매에서도 성격이 바뀌지만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리게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니까 무척 불안해져요. 그리고 자꾸 의존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나고 애기같이 굴게 돼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격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격이 치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 의해서 성격이 변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갑자기 바뀌신 분들은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치매가 또 먹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요. 임미경 식품영양학과 박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그 치매에 관련되는 이러한 그 영양 성분들은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M, 미네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네. 특히 비타민 B1은 특히 그 B의 군들은 주 수용성 비타민들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특히 우리 인체의 뇌의 이러한 그 건강과 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뇌가 추진력과 억제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영양소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진력이 있어지려고 하면은요, 특히 아미노산과 그리고 비타민 B1과 B2가 합쳐서요, 우리 추진력이 생기고요. 또 억제력은 우리가 판토텐산과 그리고 비타민 B6가 합쳐서 이러한 추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또 이러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유 음식을 우리가 올바로 섭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메가3와 레시틴이 풍부한 음식이군요, 박사님. 네네. 특히 우리가 겨울이 가장 걱정되는 게 혈관성 질환의 뇌졸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질환 중에서 특히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춰주고요. 또 혈관 속에 독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에 있어서 혈관성 질환으로 올 수 있는 혈관성 치매에 있어서 이러한
음식들이 아주 오메가3나 또 레시틴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러한 식품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요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주로 오메가3나 또 레시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만들 때는 주로 둥글레 인자수탕을 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인자라는 뜻은 그 참깨의 껍질을 벗긴 것을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데요. 아. 네, 여기에서 올레인산과 니놀렌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한 이러한 그 인자수탕에 들어있는 거피깨는 레시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의 기억력과 또한 신호 전달 물질로서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시틴이 불포화 지방산이 이러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성분들이 많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또 퇴행성 질환인 이러한 여러 가지 치매 종류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라든지 루이소체라든지 또 혈관성이라든지 파킨성 같은 이러한 치매에도 특히 이게 둥글레 인자수탕이 우리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아니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내 유익균을 키울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는데요. 장내 유익균이 가득 들어간 음식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사님? 네, 장내 유익균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거의 95% 이상이 장에 있는 이러한 유산균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치매와 또 유산균과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장내 세균 또한 치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라든지 신경계 그리고 면역계 뭐 이러한 그 물질들에 의해서 특히 뇌와 장과의 이러한 그 관계가 직접적인 이러한 신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러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치유 음식에는 마찬가지 마찬가지 오장 육부도 다 건강해야 하지만 장을 우선 건강하게 해주는 이러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